시험 잘 본 기념으로 뭐 맛있는 것 좀 사와봐. 제가 물 잘 마셔서. 안녕. 92페이지 펴세요. 자, 우리 오랜만에 고등 수업을 할 건데. 그렇네. 네가 제일 시끄러. 오늘 이차함수 최대 최소를 할 겁니다. 92페이지 보세요. 오늘 이차함수 최대 최소 하고 시간 나오면 최대 최소 활용까지 다 최대 최소 끝내고 시간 여유 있으면은 고처방정식 가이제 하고 할 거니까. 자, 이제 우리가 중3이 다 끝났습니다. 시험 끝났으니까 끝난 거지 뭐. 네.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이제. 맞지? 저 고1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12월 달에 해야 될 만큼이 요만큼이에요. 여러분들 12월 달에 하셔야 될 게 이만큼 남은 만큼. 이렇게 92페이지부터 어디까지야? 243페이지까지 이만큼을 해야 되니까 네, 굉장히 빡빡합니다. 굉장히 빡빡하고 숙제도 많고 굉장히 하고 대신에 인간적이니까 네, 저는 인간적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쉴게요. 인간적으로 아예 고3은 안 쉬거든. 예비 고3은 안 쉬는데 예비 고1이니까 인간적으로 크리스마스 때 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쉬고요.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뭐 연말이고 뭐 나발이고 그런 거 없어요. 12월 30일까지 꼭 꽉 채워가지고 수업할 거예요. 알겠지?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 그리고 우리 민토가 1월 4일날 개강이니까 쌤 바뀌나요? 에? 바꿔줄까요? 굉장히 바꿔달라는. 아니 저는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 뭐라고요? 바꿔. 바꿔봤자 뭐. 누구로 바꾸겠어요? 거기서 거긴데 이제 거기 싫은데. 야 인간적이니까 크리스마스랑 신정은 쉴게. 빨간 날을 쉬어야죠. 당연하지. 빨간 날 원래 우리 원래 빨간 날은 안 쉬는데요. 잘. 고등부는 빨간 날이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등부는 빨간 날이 없어요. 고등부가 쉬는 1년에 쉬는 날은요 딱 2번밖에 없습니다. 추석과 설날. 네. 현충일이 토요일이다. 그러면은 애들이 이미 알아요. 아 그냥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가 그런 날이 굉장히 많았는데 중등부는 쉬죠. 중등부는 쉬었는데 고등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쌤은요? 저도 안 쉬죠 당연히. 같이 죽겠네. 응. 25일. 풀 수업 그대로 합니다. 25일 날요? 25일 날요? 저 나와서 수업할 건데요. 헐. 왜요? 수업 중. 네, 수업 중이에요. 수업 중. 수업 못해서 환장한 귀신이 들려나봐요. 네. 자 보세요. 92페이지. 그때 예비고사 못하는 애들 불러다가 보충할 겁니다. 특별 보충. 못 놀게. 예비고사 애들한테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때 놀면 노는 시간만큼 1초당 1점씩 떨어질 거라고. 저주를. 못했다. 왜? 연애하면은 이성친구 손잡는 횟수만큼 10점씩 떨어질 거라고. 아 그럼 저 안 떨어지겠네요. 그렇지. 자 보십시오. 92페이지. 이차함수 최대 최소 가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시험 기간 전에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까지 했었고요. 그다음 판별까지 했었고 문제는 안 풀었죠. 문제는 안 풀었는데 문제는 일단 건너뛰고요. 다시 한번 풀 거니까 오늘은 2차 함수 최대 최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자,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게요. 첫 번째, 중학교 과정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자. 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올해죠. 올해 배웠었는데 2차 함수를 배웠고 처음 배웠을 때 2차 함수 최대 최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때는 딱 두 가지만 배웠었는데 어떤 걸 배웠었냐면 아래로 볼록일 때의 값과 이렇게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으로 생겼을 때의 값과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일 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최대 최소를 따졌어요. 우리가 됐니? 자 그랬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로 볼록인 함수 그래프가 되죠. 그죠? 아래로 볼록일 때는 함수 값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것은 항상 기준이 뭐냐면 y값 기준으로 가는 건데, 함수값 기준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찾아봐라. 이게 최대 최소였지.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아래로 볼록일 때는 두 가지를 우리가 썼는데요. 최대값이라는 것과 최소값이라는 것을 썼을 때, 자, 최대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최대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뭐였냐면 꼭지점의 y좌표다라고 썼을 겁니다. 중학교 때는 꼭지점의 y좌표다. 됐니? 마찬가지로 위로 볼록일 때도 보시게 되면, 위로 볼록일 때는 최대 최소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자, 위로 볼록일 때 해보시면, 위로 볼록일 때는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프 형태가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죠.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그래서 얘는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고, 최대값은 뭐였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꼭지점의 y좌표다라고 쓸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고, 책에도 나와 있죠. 거기 보시게 되면 바로 1번에 제한 변역이 없는 2차 함수다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을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1번은 a가 0보다 크다. 양수니까 뭐예요? 그래프 모양이 뭐예요? 아래로 볼록인 거죠, 얘가. a가 0보다 크다니까. 그 다음에 2번을 보시게 되면 a가 0보다 작다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위로 볼록이겠죠? 그때 아래로 볼록일 때는 최대값은 없고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가 되더라. 마찬가지로 위로 볼록일 때도 최소값은 없고 최대값이 존재하는데 그 최대값이 꼭지점의 y좌표더라 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걔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되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괄호 2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괄호 2번에 별표 5개 치세요. 자, 우리가 이제 고1이 됐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그냥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값만 구하고 위로 볼록이면 최대값만 구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뭐야? 제한 변역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제한 변역. 제한 변역이라는 건데, 자 보시면 쉽게 말해드릴게요. 제한 변역이 있다라는 얘기는, 제한 변역이 있다라는 얘기는 얘는 정의역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x 값의 범위가 정해졌을 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중학교 3학년 때로 비교해 봐야 되는데, 중학교 3학년 때는 x값의 범위는 뭐였냐면, 여기서는 x값은 우리가 실수 전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수 전체니까 그래프가 위로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 형태가 생기고, 마찬가지로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그래프 형태가 생겼어요. 됐니? 근데 이제는 뭐냐면, 문제에서 x값의 범위가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x값의 범위가 줄어들더라 라는 겁니다. 실수 전체였는데 걔가 아니더라 라는 거야. 됐니?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쌤이 이차함수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건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렸다고 하고요. 여기 꼭지점의 x좌표가 1이에요. 됐니? 자, 그랬을 때 여기 생기는 함수를 f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니?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자, 여기서 그러면 잘 봐. 2고요.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 내가. 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1. 그죠? 최대값은요? 없죠. 됐습니까? 없어요. 근데 내가 잘 봐. 여기를 내가 2라고 했어. 여기를 2라고 했고, 문제에서 뭐라고 조건을 하나 추가했냐면, 자, 똑같은 그래프인데요. 우리가 방금 최소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대답했고 최대값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한 근거가 뭐야?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배운 게 이거니까. 그치? 근데 하나 조건이 추가가 된 거야. 잘 봐. 문제에서 근데 x의 범위가요 0부터 4까지래요. 이렇게 해줬어요. 문제 0부터 4까지래요. 자, 그럼 이 의미를 해석을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x라는 게 0부터 4까지라는 얘기는요. 여기가 지금 x가 0인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자 여기 뭐 4라고 해봅시다. 여기 4. 자 4라고 해보고 뭐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2라고 해볼게요. 똑같이. 동일하게 2. 자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건 뭐냐면요. 0부터 4까지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뜻이에요. 즉 내가 따질 범위는 이제 실수 전체가 아니라 x값이 어디서부터 0부터 4까지인 요 범위에서만 따지겠다라는 겁니다. 됐니? 자 그러면 어떤 놀라운 결과가 발생하냐면 첫 번째 자 여기서 보세요. fx의 최소값을 불러봐라 라고 얘기하면 최소값 얼마입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1이겠죠 여기서. 됐니? 제일 작은 값, 제일 작은 y값이 최소값이니까 0부터 4까지, 즉 노란색으로 내가 덧칠한 그래프에서 제일 작은 y값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최대값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모른다 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이제는 0부터 4까지면 최대값이 얼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더라? 얼마? 2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최대값이 생겼네. 없던 게 생겼네. 그죠? 왜 2라고 대답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따지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는 이제 끝이 있잖아요. 그치? 만약에 x값의 범위가 실수 전체였으면 얘는 끝없이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끝이 생기니까 제일 큰 값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2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됐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는 당연히 뭘 물어보겠어요? 최대 최소 둘 다 구하세요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최대값 최소값 하나씩밖에 존재 안 했었는데 이제는 최대 최소 둘 다 나올 수 있더라. 언제? x값이 범위가 줄어들었을 때, 문제에서 범위를 줬을 때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 더 해볼게요. 만약에 이번에는 여기가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똑같이 여기를 2라고 한번 해볼게요. 2라고 하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요. 됐니? 자 그리고 여기 0이라고 해보고 여기는 이제 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됐니?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요. x값의 범위가 0부터 2분의 3까지만 정해봐라. 즉 문제에서의 x값의 범위가 0부터 2분의 3까지만 그려지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그려지는 범위를 봤더니 여기가 3이잖아요. 0일 때 3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디? 요만큼이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그럼 여기서부터 요까지만 내가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여기서 생기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한번 살펴봤더니 자 최대값은 일단 얼마예요? 노란색에서 제일 큰 거 3이겠죠. 그죠? 근데 최소값을 내가 아까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 최소값이 똑같이 꼭지점의 y좌표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가장 작은 값을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그림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마이너스 1은 언제 나온 거예요? x가 2일 때 마이너스 1이 나온 건데 2가 요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죠? 안 들어가죠. 2가 요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2분의 3일 때가 언제겠어요? 제일 작겠다라는 거죠. 됐니? 그래서 뭐 지금 정확한 값은 잘 모르지만 여기 대응되는 요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이다. 따라서 f 2분의 3이라는 게 가장 작은 값일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잘 봐. 그러면은 규진아 네.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에서 요 범위는 어떤 차이가 있니? 저거는 꼭지점을 포함? 그렇죠. 요 범위는 꼭지점에 x좌표가 포함되어 있죠. 0부터 4까지라고 하신다면 꼭지점의 x좌표가 지금 2잖아요. 그럼 꼭지점의 x좌표 2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요 범위에는 꼭지점의 x좌표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으면은 얘를 꼭지점의 y좌표를 최소값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잘가? 문제 풀 때 최소 최대까지일 때 범위가 주어지면 최대값 최소값이 둘 다 존재할 거야. 첫 번째가 이게. 됐니? 두 번째는 뭘 따져줘야 돼요? 범위가 주어졌을 때 그 범위 안에 꼭지점의 x좌표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봐야 되죠. 왜냐? 최소값이든 최대값이든 달라질 테니까. 그림에 따라서. 이게 또 위로 고르면 또 달라지니까. 그치? 그래서 책에 보시게 되면 거기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알파와 베타 사이에 뭐가 있어요? 꼭지점이 있죠. 즉 그래프가 그려지는 범위 사이에 꼭지점이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래프가 그려지는 범위 사이에 꼭지점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죠. 이렇게 몇 가지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차함수 최대 최소 문제를 풀 때 앞으로 명심해야 될 꼭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범위가 주어지면 최대 최소 둘 다 생길 거다와 두 번째는 이 범위 안에 꼭지점의 좌표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따져주면 문제를 틀릴 일이 없습니다. 웬만한 문제들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자, 그리고 잘 들어.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가 기본이야. 오늘은 기본만 하면 돼. 오늘 기본만 하면 되는데 또 기본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아니 재밌어요. 재밌어요? 자, 이차함수 최대 최소가요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많이 쓰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이차함수 최대 최소가 굉장히 많이 쓰일 텐데 이 이차함수 최대 최소가 바로 다음 단원이 부등식이거든요. 고차방정식 다음이 이차함수 그 다음에 고차방정식 그 다음에 부등식을 배울 건데 이차함수 최대 최소가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요. 고차방정식에서 고차방정식이래 부등식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으로 많이 쓰여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이 개념 설명을 제가 나중에 해드릴 거지만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처음에 들을 때. 어려워해요, 대체적으로. 헷갈리고. 문제 풀면 새롭고들. 여러분들 곱셈공식 변형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곱셈공식 문제, 인수분해 문제. 좀만 어렵게 돼도 항상 새롭죠. 그죠? 분명히 나는 수학을 푼 것 같은데 수학을 풀어도 다시 문제 풀면 푼 것 같지도 않고 공부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상황. 그지? 밥은 먹었는데 배고픈 상황 이런 거죠. 그죠? 얘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거든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마 기말고사 때쯤에 나올 거예요. 내년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 때쯤에. 그리고 대체적으로 1학기 기말고사가 어렵습니다. 중간고사에 비해서. 왜냐? 중간고사는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항상 느끼시는 거지만 수원이 길잖아요. 굉장히 길잖아요. 단원 자체가 지금 이만큼인데 책 두께만 이만큼인데 지금 굉장히 긴데 정석만 봐도 개념을만 봐도 막 300페이지, 4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선행을 나갈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중간고사 특히 앞부분 한 등씩 나머지 정리는 거의 마스터예요. 왜? 거기만 하니까. 학원 옮길 때마다. 정작 뒷부분은 제대로 못 다루고 가요. 근데 뒷부분에 어려운 내용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학원에서 3대 고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나머지 정리고요. 거기를 넘어서면요. 두 번째가 여기 부등식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작살나는 데가 어디냐면 원해방정식이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이요. 수원 선행했다 막 하고 오는데 원해방정식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해요. 왜냐면 뒷부분이니까. 그리고 항상 사람은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공부할 때 끝까지 해야죠. 초지일관의 자세. 그죠? 근데 여러분들 곰곰이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완성한 게 무엇이 하나 있었는지.
근데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그리고 첫 시험이잖아. 고등학교 들어가서. 첫 시험이고 중학교 때부터 뭐 빠르게 선행 나간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수학원을 했으니까 빠르게 선행 나간 학생들은 많이 본 거야. 그래도 어디서 많이 몇 번 들은 거니까 잘 봐 시험을. 근데 기말고사 때 다 망쳐요. 이유는 뭐냐? 난이도도 높아지면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가 거의 기말고사 범위거든요. 지금 나가는 거서부터가 기말고사 범위예요. 여러분들 내년에 1학기 기말고사. 알겠죠?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보다 1년 선배. 1년 선배 중에 하나가 평촌고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저한테 오래 배운 친구인데 그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했는데 중간고사 때는 굉장히 시험을 잘 봤어요. 95점을. 하나밖에 안 틀렸어. 그렇다고 그 친구가 막 이과를 갈 거고 수학을 열심히 하고 막 잘하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성실하게 하는 친구야. 그냥 할 거 다 하고. 근데 그 친구가 기말고사를 봤는데 몇 점 나왔을 것 같아요? 20점. 20점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50점 나왔어. 50점. 95점. 헐, 수학이야? 너무 많이. 네? 수학이야? 수학원. 네. 네. 문제도 어려워.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느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봐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가는데요. 1, 2월은 겨울방학이죠. 뭐 졸업식하고 뭐 바쁘잖아요. 1월달에 공부 열심히 해요. 1월달에는 첫 달이니까 또 윈터 하기도 하고 뭐 여러분들이 방학이고 열심히 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고등학생들과 다르게 뭐 학교 보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비고일들이 굉장히 1월달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 근데 1월달에 공부한 내용이 이만큼 있다고 치면요. 예를 들어서 이만큼 있다고 치면 나의 공부를 이만큼 했어. 2월달 가잖아요. 그럼 남는 게 얼마 남냐면요. 이만큼 남아요. 네, 이건 장단컨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2월달에 공부를 못합니다. 거의 못합니다. 거기서 2월달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매년 얘기해준다 예비고일들한테 매년 얘기해줘 요맘때쯤에. 근데 매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매년. 어쩜 그렇게 2월달에 공부하자라고 했을 때 애들 다 졸업식 가고 뭐하고 졸업하고 그래 네 졸업식이니까 당연히 가야지. 근데 친구 졸업식은 대체 왜 가는지 나는 모르겠다. 뭐 하고 어? 그리고 뭐 2월달에 이제 설날도 있죠. 여러분들 설날 그죠? 우리나라 최고의 시급을 자랑하는 그지? 인사만 하면은 돈이 나오잖아요. 진짜? 인사만 하면 돈이 나오죠? 아야 이거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야. 진짜로 절반하는데. 여기서요. 만약에 100을 공부했는데 100만큼을 1월달에 열심히 공부하고 윈터하고 막 하루에 막 14시간, 15시간 학원에 있으면서 막 그렇게 했어. 그랬는데 여기서 남는 게 10밖에 안 남는다니까? 애들이 2월달 어영부영 막 뭐 정신없이 설날도 있고 졸업식 있고 뭐 잘 보내고 3월달 와서 3월 첫 수업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초롱초롱하게 백지야. 여기서 50만 건져도 잘하는 거야. 공부량이요. 절반만 줄여도 절반만 건져도 잘하는 거라고. 근데 그게 여러분들 탓하는 게 아니라 환경 자체가 그래. 그리고 고1들은 예비고1들은 특히나 새로운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뭐 교복도 사러 가야 되고 고등학교 배정도 나오고 뭐 많잖아요. 2월달에 행사가. 졸업식도 있고, 그지? 또 근데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할 거 하면서 공부를 그냥 최소한의 공부라도 하면 되는데 그 분위기에 자기도 동참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가기 전에 한 번은 놀고 가야지. 많다니까. 자, 그럼 문제점이 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지 얘기해줄게. 근데 1월달에 수원을 다 끝내기가 쉽지가 않아. 한 달 만에 아무리 윈터라고 해도. 그럼 2월달에 배우는 게 뭐냐면
1월달엔 숙제 잘해온다. 2월달에 배우는 게 기말고사 범위야. 특히 뒷부분 원의 방정식, 부등식의 영역 이런 부분, 도형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이런 거 숙제를 안 해. 심지어 수업도 잘 안 와. 뭐 행사다 뭐다 해서. 그러면 중간고사는 그래도 열심히 해놨으니까 요 3, 4월에 공부하면은 성적이 5월달에 봤을 때 성적이 나온다고. 어느 정도. 중간고사.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기말고사 범위는 제대로 안 해놨잖아요. 5월달도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이날 뭐 이런 거 공휴일도 많고요. 수학여행, 뭐 수련회 등등등등 체육대회 또 날도 따뜻해지고 뭐 하고 그러면 5, 6월에 공부를 해서 7월 초, 6월 말부터 7월 초에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요. 이때 공부한 거는 이만큼 해놓은 게 있으니까 되는데 이때는 이만큼 해놓은 게 없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기말고사가 떨어지는 거야. 거기다 내용도 어려워. 알겠어? 이런 구조라고. 이게 예비 고1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니네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 그럼 안 된다. 알겠지? 안 된다. 윈터 때 다시 얘기할 거지만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 12월 달에 공부 잘 해놓으시고 처음 배우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기말고사 범위야 거의 생소할 테니까 다 잘 해놓고 2월 달이 중요해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지만 1년 여러분들 1학기 농사의 기준은 여기입니다. 2월 달을 얼마나 알차게 보냈냐에 따라서. 알겠지? 알겠지? 근데 2월 달을 공부를 안 하시게 되면 굉장히 한 학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수포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시기가 고1 1학기입니다. 겁주는 게 아니에요. 겁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알았지? 자, 이차함수 최대 최소가 보시게 되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에서 성립이 되는데 이거는요 나중에 하실 거지만 자 이거 일단은 나중에 이거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볼 텐데 이 그림을 진짜 많이 보실 거예요. 어떤 그림이냐면 X축이 있고요 그래프가 떠 있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굉장히 많이 보실 겁니다. 나중에 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가면은 이 그래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그래프. 자, 이 그래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일단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뭘까? 근이 없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이 그래프 해석하는데 들어가는 이론이 2차 함수 최대 최소, 2차 함수 최대 최소, 그 다음에 판별식 두 개가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부등식. 이 그림 하나로 세 개가 설명이 돼. 소단원이. 그리고 이게 한 문제 나오면 세 개를 다 알아야 돼. 한 문제에 세 개의 개념을 물어본다고. 알겠지? 알겠지? 중요한 거야 이거.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최대치수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 최대치수 구하려면 원래 어떻게 했어요? 중학교 때 계산을 어떻게 했어? 계산을 최대값 최소값 구하려면 어떻게 했니? 그렇죠. 꼭지점 좌표 찾아서 했잖아요. 중학교 때는 왜? 꼭지점 좌표만 찾으면 위로 볼록이면 걔가 뭐가 되는 거야?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값이니까 여러분들 항상 만약에 2차 함수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보면 다 뭘로 바꿔서 풀었어? 표준형으로 바꿔서 풀었었죠. 그죠?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연산은 뭘로 해요? 2차 함수 최대치수의 연산, 계산은 표준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알겠니? 자, 2차 함수 최대치수 문제 풀 때 두 가지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요. 표준형, 우리 했던 것처럼 표준형으로 바꿔서 푸는 경우 문제마다 좀 달라요. 무조건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편한 방식대로 풀면 되는데 표준형으로 바꿔서 푸는 경우 두 번째는 그래프 개형 갖다 푸는 경우 둘 다 괜찮습니다. 둘 다.
알겠죠? 둘 다 아시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푸는 방법, 연산하는 방법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에 최대 최소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번에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는요. 자, 공통 부분이 있으면 공통 부분을 한 문자로 치환하여 밑줄. 공통 부분을 한 문자로 치환하여 새로운 함수를 만든다. 밑줄 치세요. 자, 그 다음에 x의 값의 범위에서 새로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서 치환한 함수의 범위로 설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통 부분을 치환하죠. 공통 부분을 치환하죠. 그럼 괄호 2번 거기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고말 옆에다가 이걸 써놓으세요. 범위가 바뀌어요.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x가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문제에서 이렇게 줬어요. 근데 공통 부분을 봤더니 그 공통 부분이 3x 플러스 2야. 그럼 이 3x 플러스 2를 치환해가지고 내가 해야겠다. 됐니? 그럼 예를 들어서 보통 t라는 문자로 치환을 많이 하는데 자 이렇게 t라는 문자로 치환하면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3배하고 더하기 2 해야죠. 얼마야? 2죠. 여기도 3배하고 더하기 2 해야죠. 뭐예요? 8이죠.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지만 정확한 최대 최소 값이 나오는 건데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이 범위로 계산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 풀다 보면 실수하시는 경우가. 그렇죠? 그러니까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에 최대 최소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문자를 바꾸면 범위도 바뀐다는 거. 즉 어떤 문자를 내가 치환을 하면 그 치환한 문자에 대한 범위도 반드시 재설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알겠죠? 문제 푸는 건 나머지는 똑같고. 됐니? 넘겨보세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안 할 겁니다. 1번은 중학교 문제니까 2번이에요 답은. 자 2번 보세요. 자 2번을 보시게 되면 문제에서 밑줄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범위 줬네요. 그죠? 자 문제에서 범위 줬고 그랬을 때 문제에서 2차 함수 fx라는 것을 봤더니 얘가 3x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6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되어 있지. 자 이거의 무슨 값?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형태가 무슨 형이에요? 일반형이니까 자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질 겁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여기 써진 거 보시면 3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3이 밖으로 빠지시게 되면 마이너스 4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네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의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됩니까? 3, 뭐래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다 라고 이렇게 써질 거예요. 여기까지 내셨습니까? 오케이. 됐죠?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에서 x의 값의 범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최대값과 최소값 둘 다 존재하겠네. 첫 번째라고 그랬죠. 범위가 주어졌으니까 1번은 범위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죠. 안 주어졌으니까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대값은 당연히 없죠.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2번 문제에서는 x값의 범위를 줬으니까 얘는 반드시 최대와 최소가 두 개가 존재할 건데 두 번째로 따져줘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꼭지점의 x좌표의 위치라고 그랬죠. 그죠? 자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인데 이 범위 안에 마이너스 1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그럼 이 함수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어떻게 따져? 얘가 양수냐 음수냐잖아. 아래로죠? 얘가 양수면 아래로죠? 그죠? 자 그럼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값이 얼마예요? 얘가 되는 거죠.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겠어요? 대략적으로 그냥 개형만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을 때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셨습니까? 그럼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일 때 y좌표 마이너스 4가 최소값이 되겠죠. 몇 가지 됐습니까? 오케이. 최대값은 뭐예요? 마이너스 2일 때야 1일 때요? 1일 때겠죠. 그치? 1일 때. 됐습니까? 1일 때니까 1 집어넣으시면 되겠지? 최대값은 그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1 집어넣으면 답은 8 이렇게 나옵니다. 머릿속에 이런 대략적인 그래프 개요. 꼭지점에 범위가 있으면 개혁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그렇습니까? 최소 문제 풀 때. 오케이? 정리하시면. 자, 3번 문제 보시게 되면 이차함수 y는 2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b가 x는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8을 가질 때 밑줄. 자, 근데요, 잘 봐잉. y는 문제에서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ax 플러스 b다라고 써져 있는데 문제에서 x의 값의 범위가 나왔니 안 나왔니? 안 나왔죠. x의 값의 범위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러면 이거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위야 아래? 아래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무슨 값만 존재하겠다? 최소값만 존재하겠다. 그러면 거기 뒤에 써진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8을 가진다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 뭐가 되겠다? 꼭지점이 되겠구나까지 되죠. 오케이? 범위가 안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됐니? 따라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라는 꼭지점을 갖겠구나까지가 문제에서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오케이? 됐죠? 그러면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요.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y는 2에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 이렇게까지 됐니?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 2배의 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곱해서 뒤로 빠지니까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꼭지점의 좌표를 한번 써보면 자 여기서의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b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얘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과 같다 이렇게 써진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a는 얼마입니까? 2가 될 거고요. 오케이? 그럼 나머지 값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답은 0이 나올 겁니다. 되셨어요? 네, 정리하시고요. 4번 갈게요. 자, 4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fx라는 친구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줄 밑줄 칠게요. x는 1에서 최소값 1을 갖고까지 끊어보세요. 자, 근데 항상 따져줘야 될 게 이거라고 했죠. 범위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범위 안 나왔으면 거기 나와 있는 x는 1에서 최소값 1을 갖는다가 뭐가 된다라는 거야? 꼭지점의 좌표를 나타내더라 라는 거지. 그치? 그리고 얘는 A가 무슨 수겠구나? 양수겠구나, 음수겠구나? 양수겠구나. 왜? 최소값을 가지니까. 범위가 안 나왔는데 최소, 최대가 다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에서. 항상 최대, 최소 문제에서 범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먼저 따져줘야 된다고 그래서. 문제 풀 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식의 꼭지점이 1,1이니까요. 내가 한번 이렇게 바꿔서 써볼게요. 아예. 자, fx라는 것은 a 곱하기 x-1의 제곱 더하기 1이다 라고 써도 상관이 있니 없니?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1,1이라는 거니까. 됐니? 자, 그럼 이걸 전개해보면 ax 제곱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x가 생기니까 마이너스 2
AX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고 플러스 A가 되니까 플러스 A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이게 뭐랑 똑같다고요? AX 제곱 플러스 뭐? BX 플러스 C랑 같은 거죠 원래.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자 요식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식에서 문제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F-1이 주어졌죠? 그죠? 자 F-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게 되면 여기가 A 그 다음에 플러스 2A 플러스 A 플러스 1인 거잖아. 됐냐? 됐지? 이게 얼마란 얘기예요? 5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4A가 얼마가 돼요? 4가 될 테니까 A는 얼마입니까? 1 이렇게 써줘. 괜히? 자 A가 1이에요. 끝났죠? 얘랑 같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만큼이랑 A 플러스 1과 C가 동일하겠죠. 그죠? 따라서 A가 1이고요. B는 얼마입니까? B는 마이너스 2겠고요. C는 2가 되겠지. 그치? 따라서 3개 더하시면 답은 얼마예요? 아 2A군요. 2A 플러스 B 플러스 C니까 답은 얼마? 2. 됐죠? 네. 정리하십시오. 하, 5번 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범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범위 나왔어요. 그럼 최소 최대 둘 다 존재할 가능성이 높겠다.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x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fx라는 애가 지금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어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요?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줘야겠죠?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아이고야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4 빼기 4니까 빼기 4까지 이렇게 바뀔 겁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의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의 꼭지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다라는 꼭지점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 꼭지점 x좌표의 위치인데 2라는 애는 잘 들어 이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없네요. 그죠? 2라는 애는 이 자리에 없네요. 그럼 그래프 개형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절대 자세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대략적으로 그려보시면 2가 여기 있는 거잖아? 그지? 지금 안 해보려니까 2가 여기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찾는 건 어디야?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누가 더 클까? 누가 더 크겠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게 더 크겠죠. 그래 안 그래? 됐지?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은 게 제일 뭐겠어요? 이 범위에서는 여기서는 제일 작은 값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A값 f-1이 최대값이고 f1이 최소값이죠. 자, 1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1 집어넣으시면 1 빼기 4 빼기 2a잖아요. 그치? 그럼 마이너스 2a 빼기 3이 될 텐데 얘가 얼마다? 1이다 라는 거지. 됐니? 그럼 a 값은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죠? 답은 마이너스 2. 자, 6번 가겠습니다. 6번. 양수 A에 대해서 이차함수 fx는 a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네모 범위 나왔어 안 나왔어? 범위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럼 해볼게요.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시면 fx라는 것은요 A로 묶일 거고 x제곱 플러스 2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반에 제곱해서 더하면 1 빼기 1 될 거고 더하기 b 이렇게 써지겠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럼 정리하시면 a가 될 거고요.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까지가 이렇게 써질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잘 봐.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은 이 범위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들어가네? 그치? 아, 들어가네? 그러면은 여기 값이 요게 꼭지점의 y좌표인데 잘 봐. a가 무슨 수래 문제에서? 양수래죠? 그죠? a가 양수래죠? 그럼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죠? 그럼 얘는 무슨 값이 될까요? 최소값이 되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는 게 최소값이니까 최소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1이라는 거죠. 식 하나 나오네. 자, 그리고 친구들 잘 보세요. 여기서요. 이렇게 있을 때 그래프 개형 대략적으로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그려보시면 여기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었지? 근데 문제에서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야? 2까지죠? 그럼 누가 최대값이겠어요? 얘야 얘야 2죠. 그치? 2 집어넣었을 때가 무슨 값? 최대값이 되겠다. 됐니? 따라서 그러면 F2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 식에다가 2 집어넣어봐. F2는 이거 괜히 여기다 집어넣지 말고요. 일반형에다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래도 빠르니까. 자, 4A고요. 4A네요. 8A네요. 8A 플러스 B가 얼마다? 최대값 10을 가질 거다. 됐니? 그럼 우리는 이거 두 개 뭐 할 거다? 연립하면 답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죠? 되었습니까? 따라서 답은 뭐가 나오냐면 A 플러스 B 값은 3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되었습니까? 자, 좀 쉬었다가 이어서 최대 최소 활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